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시장 편안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어떤 코인은 밤사이 50%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것 같아 조급하고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나 손가락이 떨리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뜨거운 환호성 뒤편에서 세계에서 가장 냉철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폭락한다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숫자 노름이 실은 거대한 집된 최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종목을 사라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슐러 교수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거품의 해부학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달콤한 거짓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유유히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진짜 나침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설거지 당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혁명이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철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논리는 지금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철도는 세상을 바꾼다. 이제 마차의 시대는 끝났다. 철도 회사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철도는 세상을 바꿨고 산업혁명을 완성했습니다. 팩트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철도 회사의 수익성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에 취해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철도 회사가 파산했고 중산층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기술은 성공했지만 투자자는 망한 겁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는 이를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이성이나 재무제표가 아니라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노동의 종말,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화성 이주.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강력할수록 투자자들의 뇌에서는 이성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기업이 얼마나 버는지, PER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옛날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며 합리적인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최근 2, 3년 사이 전기차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모든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캐즘이라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그토록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야기는 깨지고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AI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붙은 가격표가 정상이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슐러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에 취해 가격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거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은 이미 이야기에 감염됐으니까요. 그래서 슐러 교수는 감정을 배제한 절대적인 온도계를 고안해냈습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몰래 참고한다는 그 지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교수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폭락을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시장의 광기를 숫자로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업이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죠. 하지만 슐러 교수는 이 지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업의 1년 실적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확 늘었다가 나쁘면 확 줄어듭니다. 마치 야구 선수의 실력을 딱 한 경기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이프 지수, 즉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지난 10년치 평균으로 계산해서 물가 상승분까지 뺀 뒤에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나 일시적인 실적 뻥튀기를 걷어내고 기업의 민낯과 주가의 괴리를 낱낱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십시오. 이 지표가 30을 넘어섰던 적은 지난 140년 역사상 딱 3번뿐입니다. 첫 번째는 1929년 대공황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국 경제는 영원히 번영한다고 믿었지만 지표는 30을 찍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인터넷 혁명에 취해 지표가 44까지 치솟았고 그 뒤 나스닥은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1929년 대공황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주식 가격이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땀 흘려 벌어온 돈에 비해 역사상 가장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주식 나침반님, 세상이 변했잖아요. 옛날 잣대로 지금의 혁신 기업들을 평가하면 안 되죠. AI는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1920년대 직전, 라디오와 전기가 세상을 바꾼다며 새로운 시대를 외쳤습니다. 1990년대는 인터넷이 구경제의 법칙을 깼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와 로봇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 혁신 자체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라디오, 인터넷, AI 모두 우리 삶을 바꿨죠. 하지만 주가는 기술의 성공과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혁신이 진짜라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무한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슐러 교수는 이것을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거나 강하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고무줄은 팽팽하다 못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관론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그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산소가 희박한 에베레스트 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산소통 없이 뛴다가는 숨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위험한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걸까요? 거기엔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역사상 가장 비싼 네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100년 전 대공황 직전에도 20년 전 닷컴 버블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외쳤습니다. 에이, 교수님,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구경제의 낡은 잣대로 신경제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는 또다시 AI와 로봇 혁명 앞에서 똑같은 주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슐러 교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혁신은 진짜지만 주가는 가짜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100%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닷컴 이름만 붙으면 적자 기업도 시가총액이 수조 원을 넘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 모델 따위는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직 미래의 꿈에 베팅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지만 그 꿈을 팔았던 기업의 90%는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아마존, 구글 같은 극소수뿐이었죠. 나머지 90%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불쏘시개로 타버렸습니다. 지금의 AI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가가 아니라 지금 저 기업의 주가가 AI로 벌어들일 돈을 정당화하는가 라고 말이죠. 슐러 교수는 이를 신기술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눈부신 기술에 현혹되어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경쟁을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금광으로 달려갈 때 정작 돈을 버는 건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곡괭이만 잘 팔릴까요? 광부들이 금을 못 캐서 파산하면 곡괭이 회사도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라는 곡괭이 회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슐러 교수의 데이터는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달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매일 떠드니까 담은 종목들 뿐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번엔 다르다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 폭탄 돌리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거품을 지탱하고 있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셨습니까? 내가 종목을 잘 골라서, 내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로버트 슐러 교수는 그 착각을 아주 아프게 꼬집습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건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그저 파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갔을까요? 아니요. 공장 짓고 사람 뽑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과 주가 지수를 겹쳐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기업이 혁신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비싸 보일 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화폐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수익률 50%, 100%, 그 숫자가 진짜 여러분의 구매력을 높여줬나요? 짜장면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파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죠.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유동성의 파도가 찰랑거릴 때는 모든 기업이 우량해 보입니다. 적자 기업도 꿈만 파는 기업도 다 같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 진짜 실력이 없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질식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AI 혁명이라는 화려한 내러티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꿈을 꿀 수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주식, 금리가 5%, 7%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금리가 내리겠지, 다시 돈을 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대고 있는 좀비 기업입니까? 로버트 슐러 교수는 경고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유동성이 똠난 자리는 폐허가 된다. 우리는 지금 그 폐허가 되기 직전 마지막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떠들고 하락장에서는 세상이 망했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로버트 슐러 교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대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진짜 부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뉴스를 보며 흥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쓰레기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현금을 기회의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상 모든 버블 붕괴 후에는 반드시 박앤세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헐값에 던져지는 우량 자산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오직 현금을 쥐고 침묵하며 기다린 사람들 뿐입니다. 투자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입니다. 옆집 철수가 코인으로 2배를 벌었다고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운 좋게 파도 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파도가 꺼지면 그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이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기업, 그리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아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지금 모두가 미국 기술주만 바라볼 때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 소외된 시장이나 원자재, 채권 같은 자산들이 조용히 기지개를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환호성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의 데이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을 되찾게 하기 위한 차가운 물 한 바가지입니다. 지금 계좌가 붉게 타오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역사의 시계추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달콤한 이야기의 정체를 알았고 케이프 지수라는 냉정한 거울로 시장의 몇낯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주가는 별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가 유동성 때문이었다는 불편한 진실까지 마주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취해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하고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현명한 항해사가 되시겠습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답입니다. 저 주식 나침판은 여러분이 그 오답을 피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데이터와 팩트라는 북극상을 비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일 주식시장이 반토막 난다면 여러분은 기뻐서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도망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진짜 투자 그릇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봅시다. 지금까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채널 주식 나침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